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마케팅학과의 김현경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이렇게 알아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클릭하면은 참석자들을 이렇게 대충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졸업 논문 세미나도 있고 하니까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카메라도 좀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는 윤승재 교수님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업무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어떡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수강시청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도 와서 구경도 하시고 저희가 또 투어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시점인데 다음 학기쯤엔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오프라인 행사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년 넘게 우리가 익숙해진 줌을 가지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 나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아마 자세한 그래도 설명 들을 만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우리 마케팅 학과로 좀 옮기라는 의미에서 마케팅 학과에 오신 걸 환영하는 그런 소개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특히 요즘 같은 때 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도 자격증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민간 자격증은 관심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에서 관장하는 자격증은 이제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업에서 제공은 하지 않지만 이 수업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나중에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교 생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자격증이 그만큼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겨울까 봐 말씀을 조금 빨리 드릴 테니까 집중력을 높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케팅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술이 표준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들이 사실상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또 공공기관, 비영리 조직도 마케팅이 정말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관심도 갖겠지만 중요한 거는 마케팅은 경력이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학교에서 배울 지식들을 체화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가지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역량을 좀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지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그래도 탁월한 선택이다. 물론 마케팅 하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식을 쌓아야 되겠죠. 지금과 한 달 후에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의 마음가짐을 유지만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나름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이죠. 뭐 여러 학교가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정말 충실한 교육 콘텐츠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문에 의하면 다소 엄격한, 그런데 들어와서 보면 사실은 충실한 학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16년, 17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에 온 지, 처음에는 사이버대학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학사 관리를 우리가 잘 해왔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마음 자세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끔 학생들이 이래요. 교수님, 저희는 사이버 대학생들은 공부하면 일하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는데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좀 하시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도 여기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식이 있어서 우리 졸업생들 몇 명이 합격을 해서 입학식 전에 막 뛰어왔더라고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대학원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직장보다는 지표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뭐 대학원 잘들 진학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도 받고,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사이버대 마케팅학과 출신은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만 한다면 좋은 또 경험이 될 겁니다.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해드리면 2006년에 경영학부 제도가 생기면서 마케팅 전공이라고 신설이 됐어요. 사실 저는 그때 왔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사이버대 최초로 대학원을 개원을 하면서 경영대학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경영학부에 있던 마케팅 전공이 마케팅 학과가 되면서 국내 최초로 마케팅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경영대학원에 있던 것들을 다 그 특화를 해서 마케팅 MBA로 전공을 개설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현재 학부만 보면 한 550명 정도. 사실 요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졸업생이 배출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이번에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약을 하고 있고, 요 정도 숫자, 여기서 이제 50명 내지 100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까지 졸업생이 1675명 배출이 됐습니다.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죠. 그 다음에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는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래도 좀 혁신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탐색하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마케팅 학과로 나오면서부터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살아야 되겠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학습 자체도 그렇고 학습 활동을 위한 역동적인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에티컬인데요. 상술이 아니라 시장 생태계를 이끌어가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ESG라고 들어보셨죠? 그 ESG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뭐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뭐 한 학기 동안 과목으로 공부는 하지 않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화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기본 개념과 이론, 응용력을 여러분들이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마케팅학과 학생으로서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지원서에 쓰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지원할 때 학과 들어와서 좀 내용도 보고 그리고 그 지원을 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복사 붙이기를 해가지고 분명히 한양사이버대학교 마케팅학과인데 다른 학교 이름을 써놓으시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교수진입니다. 제가 저를 제일 먼저 소개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그다음에 전임 교수님부터 겸임 교수님 뭐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강사님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는 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홈페이지보다 다른 학과 교수님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다 비슷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마케팅 원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브랜드 경영전략, 졸업논문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에 진짜 보물이죠. 윤승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윤승재 교수님은 교무처장으로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과목은 마케팅 전략, 세일즈 프로모션, 온라인 마케팅, IMC 전략의 이해, 그리고 졸업 논문 세미나를 저와 같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와 윤승재 교수님 모두 필드에 있다가 오긴 했어요. 손을 들었네. 그 손 드신 분들은 이따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왜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 필드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필드에서 나온 지가 이제 좀 됐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강사분이나 겸임 교수님들을 필드에 계신 분들을 좀 저희가 모셔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윤재 교수님은요. 저희 학교 겸임 교수님이신데 대학원도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지만 탑앤자일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의 대표로 계시고요. 그전에도 진짜 네로라 하는 리서치 회사에 계셨습니다. 신상품 및 신사업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 안 빠르죠? 들을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강 신청 준비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학과 소개는 된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듣고 있지만 중요한 건 홈페이지예요. 들으면서 알 것 같지만 또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꼭 접속해서 확인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학사 안내가 있죠. 다른 정보도 다 보셔야 되겠지만 학사 안내가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학사 안내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학적, 수강, 학습평가, 졸업, 장학 등등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중요한 거 소개를 해드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수강이죠. 그러면은 수강으로 들어와서 이 메뉴들을 하나씩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수강 신청 기간도 있고 절차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재학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지된 수강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차도 물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수강 신청하자마자 졸업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랜을 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졸업 기준을 알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졸업 제도를 보시면 자, 우리 졸업 기준을 볼까요? 졸업 기준은 140학점 이상 들으셔야 되고요. 이수 구분별 최소 기준 졸업 학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는 다 하고 패스는 했어요. 근데 내 성적이 시들시들해. CD를 받으면 평균 평점 1.5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졸업 과목이 있어요. 졸업 논문 세미나라고 우리는 있는데 이수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이상 듣게 되고요. 조기 졸업은 6학기 이상인데 사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기 졸업을 하겠다 그러면 140학점이 됐다. 그래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때 이제 필요하면 확인을 하고 날짜 맞춰서 뭐 신청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졸업 기준 몇 학점인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별 이수 학점표가 있습니다. 140학점을 무조건 그냥 다 들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양 27, 또 전공 47, 이 학점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점들을 어떻게 이수하냐 하면 교양 27, 전공 47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과목이 3학점이에요. 간혹 저희 학과 말고 다른 이제 우리 학과죠. 우리 학과 말고 다른 학과에 4학점짜리가 있기도 한데 뭐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고요. 우리는 3학점이에요. 그러면 전공 47학점이면 45까지는 떨어지죠. 2학점이 남아요. 그게 바로 보시는 빨간 글씨 졸업 과목입니다. 졸업 논문 세미나 2학점이고요. 그래서 전공을 47학점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 중에 나머지 학점은 일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 점수를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공 중에 다른 과목 듣는 것도 좋고 뭐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익혀두시고 다음으로 골치 아픈 부복수 전공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저희 어저께 직원 선생님도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저런 하소연을 하면서 부복수 전공 소개하시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부복수 전공을 질문을 한대요.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그러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괴롭히시지 마시고 일단 이해를 좀 하고 계획부터 차근차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청 자격 및 절차가 있는데 이 중에 평균 평점 3.0 이상이 돼야만 자격을 기본적으로 얻어요. 그리고 뭐 그 위에 그 아래 보시면 그 외에도 뭐 일정을 다 준수해야 되고 졸업 이수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졸업이 되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얼마 전에 이번 졸업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 사정을 했는데
부복수 전공 때문에 이번에 졸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더 다니면서 이 요건을 맞추던가 아니면 나 그냥 포기하고 졸업할래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또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첫 학기에는 이렇게 관심 있는 거 바라만 보시고 일단 3학점 넘기면서 학교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알아가시는 게 훨씬 유용하다. 덮어놓고 질문하기보단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따로 해놨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학점을 며칠 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중복 학점 인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학위를 하나 더 받는데 때를 쓴다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접근을 해라. 첫 학기에는 일단 뭐죠? 3.0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학교 다니다가 이제 시점이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좀 물어봐 두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확인하고 상담하는 게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다음에 편입생들이 있습니다. 편입생 분들은 학점 인정을 해드리는데 여기 인정학점 표도 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정 학점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전공 수업에 집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 동일 전공이잖아요. 막 이러고 우기는데 그러려면 우리 학과 왜 왔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학과에 온 만큼 우리 전공을 들어야 되는데 굳이 내가 너무 정신이 없고 과목들을 잘 어레인지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내가 다 들은 과목이에요. 그럴 경우에만 그 인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됐건 뭐 동일이건 유사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전공 수업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유익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2학점이잖아요. 그래서 전문대학을 요새 뭐라고 칭하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어쨌든 그런 경우 또 뭐 여러 가지 대학의 유형이 있다 보니까 2학점으로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눈 딱 감고 다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과목, 필수 과목 다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동일 유사 인정이 됐건 안 됐건 여러분들이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사실 동일해요.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거기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동일한데 굳이 다른 전공 듣지 마시고 다른 학과 듣지 마시고 우리 학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들으시는 게 훨씬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위해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졸업 논문 세미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모든 학생이 동일 전공이건 뭐건 상관없이 편입생 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꼭 찜을 해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왔던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사실은 저 밑에 카페에서 우리 같이 커피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친해져서 학교를 같이 이제 계속 다니면서 서로 응원하고 그러다 졸업 논문 세미나 같이 듣고 또 같이 조편성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기회가 조만간 오겠죠. 그 대신 전공 과목, 교양 과목 이수학점도 확인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절차 아까도 잠깐 봤지만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탄력학기 신청할 거 아닙니까? 탄력학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학 중에는 대강 한 달쯤 전에 이제 별도로 공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니까 이건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학교 들어와서 이제 첫 학기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공지사항을 꼭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공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밴드나 이 단톡방도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걸 쭉 보시는데 여기 학사팀 전화번호가 있죠. 무조건 전화하기보다는 다 확인해보고 꼭 필요할 때 미리 전화하셔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점수는 알았는데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물론 오늘 소개는 해드리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요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볼까요? 학과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학과 소개가 있고 여기 있죠. 학과 소개 들어오시면 이제 학과들이 쭉 줄을 서는데
보시면 여기 마케팅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학과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보이고요. 특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해지면 공지 게시판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안내들이 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케팅 학과에 아까 보신 여기 있는 학과 소개가 있었죠? 일로 들어오시면 뭐 학과 개요 뭐 블라블라 있는데 뭐 교수진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학과 개요는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부터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로드맵과 교과목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쭉 이제 일단 기본적인 지침을 써놨으니까 이걸 보시고요. 그냥 제가 빨간 거 표시 안 해놨는데 여기 교육과정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내가 들어온 해에 맞게, 들어온 학기에 맞게 또 교육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목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잘 어레인지해서 미니멈 전공 47학점 필요하면 더 들어도 돼요.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일단 기초과정은 현대사회와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건 교양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간혹 저희가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건 교양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공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교양 과목이라서 간혹 이제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다칠 수도 있어요. 한 학기 정도. 그럼 이제 다음 해 그 학기에 열리는데 어쨌든 교양 과목인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은 교양 과목이에요. 27학점 중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원론부터가 이제 전공 과목인데요. 기초부터 쭉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마케팅 원론과 시장조사론부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론을 듣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실무에 계시면 아실 만한 4P 믹스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과목들이 이렇게 쫙 어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핵심, 심화, 실무, 연계 과정 이 정도 순서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편입생의 경우 3학년 교육과정을 보실 수도 있지만 기초부터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요걸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여기 마케팅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마케팅 이슈와 사례를 조금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과목을 추가하자라고 해서 교육과정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이라는 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이걸 하실 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마케팅 애널리틱스가 곧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는 아니고요. 다음 학기쯤에 개발돼서 오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잘하면 그 다음 학기에 마케팅 이슈와 사례가 오픈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과목들을 열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겹치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처음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겹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바쁘신 분들이니까 엑기스를 위주로 전달을 하려고 교육과정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른 전공도 또 들을 수 있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참고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까 있던 기초, 핵심, 심화 과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공 연계 과정은 타 학과에 있는 것 중에 우리하고 좀 관련이 깊은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과 과목,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과목도 보고 듣고 다만 47학점은 이 안에서 들어야 돼요. 여기 핵심과 심화. 27학점 교양에 기초부터 듣는데 현대사회와 마케팅은 교양이에요. 그래서 기초, 핵심, 심화 중에 47학점을 들어야 돼요. 졸업논문 세미나까지. 졸업논문 세미나는 졸업 시점이 1학기, 2학기가 있어서 매 학기 열려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들을 타이밍이 되면 들으시면 됩니다. 이 400레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공과 관련 있는 타학과. 그 다음에 여기 경영 연계 과정은 경영학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 경영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과목들을 넣어놨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널리틱스나 그 다음에 그 이슈와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이 된 다음에 넣어드리려고 여기다가 안 넣어놨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픈이 되면 수강 신청할 때 나와요. 아이고. 그래요? 이제 봤어요. 저 열심히 하느라고. 볼륨을 조금 멀리 해볼까요? 지금 어때요? 채팅에다 글 좀 써주세요. 지금은 어때요? 오이수까지는 모르겠고요. 볼륨은 답이 없네. 봐요. 문 교수님, 제 볼륨 지금 괜찮은가요? 나는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들어와 계신데 혹시 아까가 좋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자, 이런 경우는 아까가 좋다고 하는데 들려야 되니까 혹시 좀 소리가 크면 본인 스피커 조절해 주시고 저는 아까와 지금의 중간 정도에 맞춰 볼게요. 채팅이 이제 보여가지고. 저는 아까 목소리 그다음에 괜찮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있고 그래도 계속 불편하면 말씀은 해주세요. 참고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추가인데요. 아까 메뉴에 보시면 병역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병역도 여기 보시면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하게 보실 수가 그 병역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병역 혜택이라니까 이상하네. 병역에 대한 연기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예전에 이거 필요도 없었는데 요즘엔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두시고 민방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병역과 민방위의 의무를 안 해서 내용 봐도 정확히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강 신청입니다. 자, 우리가 몇 학점을 해야 되고 이수구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은 어떻고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잠깐만요. 자, 수강 신청 절차는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그랬대요. 이제 기본 등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4과목 정도로 알고 있어요. 비용이. 그러면 4과목만 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수강 신청 기간에. 그리고 이때는 이제 개강 후에는 발급된 학번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이렇게 파란 화면 보였죠? 그쪽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아마 입학 홈페이지에서 들어와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건 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이 끝나면 과목 수를 변경을 못해요. 그때 가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어요. 과목을 1대1로 바꿀 수는 있어요. 변경 기간에. 그래서 제가 OT에 꼭 들어오라고 한 이유가 좀 듣고서 신청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개강 전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느냐? 입학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나의 지원 관리를 클릭을 하시고 혹시 이거랑 혹시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는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학교에 입학해 본 적이 없어서 이쪽을 몰라요. 자, 근데 요건 이제 안내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 아직 학번이 안 나왔죠? 수험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수강 신청 메뉴를 접속해서 합격 조회 화면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지원서 현황 아래 수강 신청이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이분은 지금 우리 학교 총장님이 어쩔 수 없이 대표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공과 교양 필수 학점 확인을 하시고 신입생, 편입생 입학 전형에 따라서 졸업학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래서 졸업 요건 말씀드렸죠. 졸업 요건, 졸업 학점을 확인한 후에 하단에 개설된 과목 목록을 보시고 수강 신청 목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설 과목 목록은 학과에서 개설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전공하고 현대사회와 마케팅 같은 교양 과목만 보여요. 근데 현대사회와 마케팅도 이번엔 안 보여요. 1학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 관심 있는 학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과목들을 보시고 수강 신청 추가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과목만 가지고 신청하기 어렵죠. 교양도 또 추가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생기고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이수 구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수업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걸 쭉 보시면 이 과목이 어떤 내용과 어떤 운영 방침을 가지고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첫 학기 수강 신청인데 최대 18학점까지 가능해요. 편입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18학점을 하는 것도 말리지는 않지만 신입생은 잘 보고 신청을 하세요. 처음에 했다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첫 학기부터 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편입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저는 사실 5학기를 추천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수강 확정하고. 근데 이게 끝나면은 어떻게 되죠? 과목 수를 정정 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잘 하셔야 돼요. 과목 수는. 그리고 이제 1학기 수강할 교과목 확인을 한 다음에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제가 요거를 올해 걸로 봤더니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잘 봐야 한다. 요거 좀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강신청 기간이라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바빠서 사실 꼼꼼히는 못 봐서 작년 거 화면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고, 또 확인이 공지해서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한꺼번에 등록금 내는 게 어려워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 과목 수를 정하고 과목 배정을 하죠. 그리고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학기에 너무 많은 과목을 수강하는 건 무리다. 또 편입생의 경우는 이런 건 있어요. 교양이나 이런 걸 많이 들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전공을 확 몰아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공을 확 몰아넣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 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목 배정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팁을 이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이쁘게는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펜으로 그렸는데 전공 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정규 분포 아시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 이렇게 좀 배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학교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이 전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동일이나 유사 전공을 했던 사람은 조금 익숙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처음에는 전공을 좀 적게 듣고 한 학기, 두 학기 들으면서 쭉 추가를 시키고 전공 과목을 좀 늘렸다가 마지막엔 왜 줄이냐면 졸업학기가 되면 졸업 논문 세미나를 들어야 돼서 과목을 똑같이 많이 듣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수강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학기엔 좀 보수적으로 과목을 선택해라. 또 여러분들이 빨리 졸업하려고 애쓰시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빨리 가면 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교통 정리를. 그 다음에 이제 계절 학기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계절 학기 때 방학에 쉬면 좋은데 계절 학기 운영 기간 동안 한 과목이라도 좀 여유 있게 들어두겠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개설 과목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충용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다. 우리 과는 지금 계절 학기의 과목을 조금 늘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자. 계절 학기는 보충용이다. 그 다음에 졸업 요건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공이나 이런 교양 과목 안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은 전공을 먼저 배정하고 넣는 것이 훨씬 좀
쉽지 않을까 배정하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수준 제가 아까 정규 분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수준이나 전공 이런 걸 고려해서 섞어서 수강을 하셔야지 한꺼번에 쫙 전공 더군다나 매 학기 제 과목과 윤 교수님 과목을 다 넣었다. 그럼 이제 학교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요건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졸업식 하는데 학생이 막 뛰어왔어요. 늦게. 교수님 저 졸업인데 깜빡해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학점이 다 돼 있어요. 보니까 졸업 논문 세미나를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학생이 거기까지는 수강을 못한 거예요. 잠깐만요. 오케이. 윤 교수님이 지금 저한테 뭔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그 다음에 졸업을 하러 왔는데 학점은 140학점이 넘었어요. 근데 졸업 논문 세미나를 안 들은 거예요. 근데 학점이 되면 일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뭐 졸업 앨범 찍을래요? 뭐 이런 거 오거든요. 그 자기는 졸업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모르고 있다가 졸업 논문 세미나 때문에 학점이 됐는데도 그 다음 학기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수강신청 초반에 졸업에 대해서 졸업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확인사항 본인의 교육과정을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1학년 신입인지 편입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매 학기 이수 구분별 취득학점을 내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리고 요새는 이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도 자신 없으면 조교수님한테나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졸업 요건,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꼭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학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요. 휴학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규정. 때 지난 다음에 휴학해야 돼요.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 학사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전 선배들의 조언도 중요해요. 당연히. 사실 교수는 모르는 학생들만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언도 얻어야 되지만 공지사항은 꼭 봐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라. 학과 사무실, 지도교수님. 지도교수님은 저하고 윤승재 교수님이에요. 아무나 편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관련 부처에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 과목별 내용이나 기타 사항은 선배님들 조언을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뭐 몇십 년 똑같이 하겠어요? 바뀌죠. 그 다음에 뭐 안 바뀌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바뀔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변경이 간혹 있어요. 우리 학과는 내용이 바뀌어도 과목을 이름을 가능하면 안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홈페이지 학교에서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선배 얘기도 듣지만 항상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해라. 자,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교양 27, 전공 47, 졸업과목 필수, 일반 66학점.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사 관련 공지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 학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 완료 및 수강 신청 시점에서 본인의 영역별 이수학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거 있죠. 편입생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세요. 인정되는 학점이에요. 이거 인정. 35학점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장학제도도 여러분들 꼭 봐주세요. 장학제도도 너무 복잡해요. 근데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챙기고요. 특히 국가장학금은 학교가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좀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사에 또 장학이 있어요. 제가 학사에 있는 메뉴 잘 보라고 했죠. 이것도 보셔서 장학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 신청까지 필요한 내용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알아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막 빠르게 말씀은 드렸지만 비교적 빠르게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학점을 위한 등록금 이런 거는 과 사무실에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수업을 하지 장학금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답 됐죠? 이면민 씨. 다른 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대표로 모셨네. 자, 강의 수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 수강을 할 때 다시 홈페이지 대표 페이지로 왔는데 학사 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네.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 우측에 오른쪽이 우측이구나. 요 표시가 있죠. 요거 땡땡땡 일로 딱 가셔가지고 보면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학사 안내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당연히 꼭 보셔야 되고요. 학사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학사 일정을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전체 학사 일정이 있고요. 자, 이것만 봐가지고 화면으로 보면 안 되니까 여기로 가셔서 전체 일정표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밑에도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크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쭉 올해 학사 일정이 1월 달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시험 볼 때 가능하면 결혼식 날짜 잡지 마세요. 자, 중간고사는 저기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하죠. 이때 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미리 보여드렸으니까 가능하면 피해서 아니면 그때 꼭 신혼여행을 가야 되면 노트북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가을에도 중간시험 때는 꼭 단풍이에요. 그래도 요 일정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뭐 직장에도 붙여놓을 수 있으면 붙여놓거나 하긴 이걸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수업 듣기 앞서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까는 학사 번호였는데 여긴 대표 번호니까 정확히 모를 땐 1로 일단 전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격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학교 시스템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PC 문제예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원격 지원센터 시간이랑 번호 알아두셨다가 일단 문제 있으면 내 컴퓨터 점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조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답 써주셨거든요. 이면민 씨.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 조교 선생님이 열일하고 계세요. 조교 선생님 이런 거 화면 캡처해 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학습 환경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2020년 2학기부터 우리가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강의실과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놨지만 조금씩 계속 개편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환경을 잘 보시고 강의 수강은 PC, 모바일 다 가능해요. 물론 수업은 PC로 듣는 게 좋겠지만 뭐 바쁠 땐 모바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시험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돼요. PC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강의 수강은 이제 1, 2학기가 있죠. 봄, 가을 학기가 있고요. 출석은 매주 등록되는 강의를 2주 안에 50% 이상 수강해야지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참고로 교수님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근데 학교 지침은 이거예요. 그리고 2주 이후 강의 시간 50% 이상을 수강을 했다. 2주에 그러면 지각이 돼요. 전혀 수강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주차 강의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주 이내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저도 온라인 수업을 들어봤지만 밀리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한두 과목도 아니고. 그래서 제때 그냥 열리면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오픈은 매주 월요일 10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강의 노트가 있는 과목은 강의 노트를 전주 금요일인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자꾸 바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고 매주 월요일 0시지만 첫 주는 오전 10시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리면 일단 확인해보고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 여기 출석 인정 기준은 위에 나와 있었죠. 그게 이렇게 표로 또 나와 있어요. 그 메뉴에 딱 학사에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되 이거는 지각하실 분을 위해서 참고를 알려드리지만 지각도 하지 마시고 듣다 마는 것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반드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 강의 수강할 때 먼저 할 일. 아까 수강 신청할 때도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된 확정된 과목을 계획서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학기 초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평가 기준이 뭐뭐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번 학기엔 좀 잘 못 쫓아온다. 교수님들이 뭐 글을 많이 안 올리시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의 수강 현황,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잘 듣고 있지 이거 보시고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수강이 밀려있을 때 조교 선생님이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교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문자를 자주 안 보내려고 조교 선생님만 보낼 수도 있고 교수님이 또 보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교수님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뭘 추가해야겠다, 뭘 빼야겠다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계획서는 계획이잖아요. 공지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도 좀 보시고 필요한 메시지함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 전체에 뭐 이슈가 있을 때는 등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학교 공지, 학과 공지 그리고 중요한 수업에 대한 공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테스트하던 메뉴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수업 계획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과제가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때 되면 여기 올라올 수도 있고 미리 올라올 수도 있고 퀴즈, 설문, 토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강의실에서 강의 컨텐츠로 가서 이건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학습 준비로 되어 있지만 각 주차별 뭐 1주차인데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3개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와 있으니까 영상 여기를 클릭하시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이제 수강이 인정이 돼요. 적어도 50% 이상 제때. 그래서 출석 기준에 맞춰서 본인 편연 시간에 강의를 수강하고 나만의 수강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팁인데요. 저는 매일 한 과목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꺼번에 못 듣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까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과목을 들을지 무슨 요일에 무슨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는 무조건 듣는다. 그 다음에 못 들은 거는 뭐 요새는 회식이 없지만 회식이 또 생긴다면 뭐 특별한 자리가 생겨서 그날 수업을 못 들었으면 주말에 듣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꼭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녁 때는 다른 일이 생기고 일도 밀리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출석을 제가 앞에서 꼭 제때 들으라고 했는데 출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5주차 중에서 13개가 컨텐츠예요. 2개는 시험이잖아요. 중간기말. 그중에 4분의 3 넘어야 돼요. 그 미만이면 시험을 100점을 맞아도 F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지난 학기에 2 경우를 다 봤는데 출석 100%야. 근데 시험을 하나도 안 봤어. F. 그 얘기도 뒤에 나오겠지만 시험을 100점 가까이 맞았어. 근데 출석이 모자라. 부족해. 4분의 3 미만이야. 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컨텐츠만 봤을 때 13개 중에 9개까지 들으면 시험을 100점을 맞아도 F예요. 이건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은 나빠도 그냥 이번에 그냥 꾸려갈래 해도 최소한 10개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13개 모두 다 들으세요. 그리고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마지노선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또 시험이 또 머리를 아프게 하죠. 시험은 같은 과목이면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그 과목은 그 시간에 모두가 보잖아요. 단지 온라인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학교를 안 와도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과제형 시험이 있는 과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생들도 너무 많고 과제 잘하는 학생들 있죠. 정말 잘하는 학생 많아요. 그런데 또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참고하되 일단 기본은 온라인상에서 중간 기말 시험을 제 시간에 본다. 정해진 시간에. 시험 기간은 중간고사 8주차, 기말고사 15주차. 그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한 9일에서 10일 정도 돼요. 학과가 늘어나면 이게 조금 더 늘어나는데 두 시험 모두 미응시하면 F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주중에 이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날짜가 있죠. 주중엔 20시부터 23시 군대 온 것 같네. 주말은 15시에서 23시예요. 그중에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제 또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왜 밤늦게 보는 거예요? 왜 주말에 보는 거예요? 뭐 일단 의견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주말이 좋고 어떤 사람은 주중이 좋고 뭐 다 그런데 자,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뽑아서 수많은 학생들이 겹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100%는 요즘 어렵지만 날짜와 시간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수님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의견들이 많아지면 뭔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봤는데 이제 9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은 환영합니다. 근데 화는 내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나도 어떻게 못해요. 나도 감독하는데 한밤중에 감독해야 되지 주말에 막 일 있는데 감독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참고 가자고요. 학교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유형. 시간표 이거는 매학기 개강 한 3주차쯤 공지가 돼요. 왜냐하면 인원이랑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3주차쯤 안 나오면 좀 기다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자, 시험 시간 등 수강 과목의 시험 정보를 확인해서 응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중요한 거 하나 써놨죠. 중간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이 갑자기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이 몇 명 생겨요. 답답하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중간 시험 성적을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상대평가인데 내가 못 봤잖아요. 내가 공부를 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옆에 친구도 잘 못 봤어요.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낮아요. 근데 요새 많이 낮았어요. 예전에는 평균 점수가 3, 40점대. 학생들이 교수님 혹시 50점 만점 아닐까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평균이 한 5, 60점은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시험이 쉬워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워도 변별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난이도를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계속 뭔가 회의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해를 하셔서 성적이 나쁘더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시험도 있지만 시험 당연히 봐야 되지만 출석 늦지 말고 열심히 꽉 채우고 과제나 뭐 퀴즈나 토론이나 설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기말에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럼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오프라인에서 못 보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험 보고 나서 뭐 시험이 뭐 우리말 시험이에요 막 이런 학생도 간혹가다 있어요. 많진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다 예의가 바르고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그냥 그 강의 노트 펴보면 그대로 답 나오는 시험이 문제면은 누구나 잘 보죠. 온라인 시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트에 있는 얘기를 풀어서도 할 수 있고 돌려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뭐 노트에서 정답 안 나오면 교수님 왜 문제를 꽈어요 이런 얘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시험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좀 컸다고 얘기하지만 초중 고등학교 시험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은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 동시 종료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내가 그 시험 시간에 늦었어. 그래도 제출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하는 40분짜리 시험이다 그러면 9시 반에 입장해도 40분에 강제 종료돼서 시험지 확 제출이 돼요. 교수님이 걷어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알아두시고 제때 시험에 응시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제가 문자를 다시 다 보냈어요. 시험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그랬더니 문자 너무 자주 와요. 물론 우리 학생들 고마워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문자가 자주 와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음에도 자느라고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전에 문자를 좀 안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에서 문자가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알람 해놓고 시험을 꼭 제때 보시고요. 성적 공개 여부, 시험지 공개 여부는 교수님이 공개 여부를 선택을 하니까 요거 보고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알고 싶은 교수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교수님이 저 같은 경우는 답안지 레포트를 작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답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폰
물론이고 아이패드, 갤럭시 탭, 실시간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PC로 보세요. 그럼 회사에서 퇴근해야 되는데 회사 방화벽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근처 PC방에서 보셔야지 별 수 없죠. 그런 거. 그다음 유의사항, 시험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표대로 임해야 해요. 시험 시간 이외에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메일 좀 보내지 마세요. 안 되거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결시하게 되면 저기 빨간 글씨 공식적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실시간 시험 결시원을 제출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메일로 보내시지 마세요. 저 아까 보시고 이메일이 왜 3,000개야? 이런 이상한 시스템에 올려야 될 게 저한테 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결시원 제출하는 곳에 내세요. 내면 끝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걸 보고 증빙이 제대로 돼 있나 사유가 어떤가를 보고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안 해요. 반려를 해요.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해서 이 사람은 불이익은 있지만 구제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다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대체 시험이 있든지 대체 과제가 있든지 하는데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시간에 시험 보세요. 자, 시험 제 시간에 보는 사람 바본가요? 다 직장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잠깐 여러분들 실시간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맛보기가 있으니까 처음엔 특히 맛보기를 꼭 해보시고요. 재학생들도 사실 맛보기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컴퓨터 시스템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평가 기준이 있죠. 자,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항목별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시험 성적만 갖고 성적이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해당 학기 전체 수업의 75% 이상, 아까 나왔죠? 4분의 3 이상해야 성적이 부여된다.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안 보면은 F학점 나온다. 그러니까 추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대체 과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지만 이러려면 그 결시원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의 증빙과 함께. 그리고 또 증빙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예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부득이 결시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증빙이 엑셀 파일이야. 이름하고 다 써 있어. 근데 사실 그거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저희는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믿지만 감사가 나와서 그걸 보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우리 사회적 문제 됐던 거 성적평가에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 시험이나 대체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이 과목에 맞춰서 하십니다. 자, 강의로 가봅시다. 시험 얘기하다 머리 아프니까 90분 전후로 내용 구성에 따라 달라요. 길다고 너무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교수님들이 한 75분에서 90분짜리 녹화하고 나오면 그 이후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기진 맥진이거든요. 웃으면서 수업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길어지는 이유가 있죠. 내용의 한 청크가 끝나야지 다음으로 미루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듣고요. 과목별 난이도 깊이, 시험 난이도는 과목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비교하지 마시고 시험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보시고 성적평가는 대부분 상대평가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비교하지 말고 앞에서 강조한 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간의 밴드나 톡을 통해서 정보 교류도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크리티컬한 걸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상담할 때 좀 1시간씩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도 일이 너무 많아요. 또 간혹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왜 연구실에 안 계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회의도 많고요. 외부에 학회도 가야 되고요. 출장도 가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는 일단 그 상담 페이지를 가든지 아니면 뭐 강의에 가는 거면 그 과목 메시지를 통해서 교수님한테 상담하시든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어요. 하던 게 공부가 추가가 되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의논도 하고 손을 뻗어보세요. 그럼 잡아드립니다. 그거 잘한 학생들이 오늘 대학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우리 학과 소개부터 좀 간단히 해볼게요. 우리 학교 마케팅학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최초의 마케팅 학과입니다. 유일한 4년제에서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학교들이 생기면요. 우리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 전문화된 충실한 교육과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목이 뭐 팬시한 이름이 없다. 팬시한 건 사실 한 학기 동안 과목을 하다 보면 너무 라이트해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그 과목에 컨텐츠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수한 강의를 위해서 정말 교수들이 노력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뭔가 노력을 하면서 재개발하는 과목을 개발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은 차이를 모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참고로 여기서 교수님 왜 매년 과목을 새로 안 만들어요?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 학기 한 과목 정도를 재개발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문에 대해서 윤 교수님이 채팅방에 답을 해주시니까 채팅방도 살짝 열어서 물은 얘기가 오고 가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확보와 폭넓은 교류. 자,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 보면 좋은 학생들 많이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사기는 치지 마세요. 의도했던 의도 안 했든 의도 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사기가 되는 경우도 이거는 우리 학과가 아니라 학교에서 보면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는 잘 형성해야 되는데 또 오히려 좋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실은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공부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류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사실 온라인으로도 교류 가능해요. 일단 밴드와 오픈 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거 사귀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좀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마케팅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 보통의 학교는 경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마케팅 트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 마케팅으로서 우리가 과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도 가능하면 내 전문 분야를 강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님들도 그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우리 학과를 다니시면 좋겠다. 긍정의 눈으로 보시면 정말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과 홈페이지 아까 보셨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 올렸던 것들이 좀 많이 빠진 거,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못해서 올릴 게 좀 적었던 거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메꿔갈 거고요. 특히 학과 공지사항은 당연히 밴드로 쉽게 보지만 여기도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간혹 밴드에다가 홈페이지에 답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습 자료도 지금은 별로 없는데 지워질 것도 있고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밴드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써놔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지금 안 할래. 지금 안 하고 밴드로 딱 들어가시면 우리 밴드에서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얘기 들으세요. 학생회 공지, 학생활동 공지, 뭐 우리 특강 공지도 일로 올라가요. 요새 2년 넘게 특강은 못했지만 그리고 학생들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공부 꿀팁, 스터디 이런 것도 여기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글 올리면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댓글이나 표정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OT 잘 들으셨나요? 그럼 좀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잘 들었어요.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그 대신 온라인에 예절은 꼭 지켜주세요. 글을 예의 있게 잘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밴드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이 있거든요. 그죠? 도움 많이 되고 있죠? 끝까지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행사 있어요. 나가지 마세요, 오늘. 1시 50분까지 계속 같이 하면 돼요. 온라인도 재밌어요. 마케팅 아까 카카오 오픈 채팅이 있거든요. 일로 또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또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한 학기 지나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는데 가끔 학생들이 또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 나가기도 하는데 그냥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간단한 궁금증은 여기서 해결이 많이 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내가 아는 내용이 올라오면 알려도 주세요. 잠깐만요. 봉사활동. 윤 교수님, 봉사활동이 3학점까지 됐어요. 언제는 없어졌었는데 요거 좀 제가 연구년도 갔다 오고 바뀐 것들을 다 팔로우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윤 교수님 요거 좀 답 좀 부탁드릴게요. 계시면 조교 선생님들도 좀 있으면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궁금증 해결,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움도 주고 또 내가
내용은 밴드 못지않게 여기서도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다 많으면 교수님들이 또 갑자기 또 들어가서 답해줘야 돼요. 여기 당연히 온라인 예절 지키고 밴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 가입이지만 여기도 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 주소요. 자, 여기 있어요. band.us/hycu 마케팅. 됐죠? 네, 됐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활동이 좀 있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저 계속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라고 나왔죠. OT. 예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윤 교수님이랑 하고 막 투어도 시켜줘요. 학교 스튜디오까지.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강 모임, 종강 모임. 원래는 이날 아니면 입학식 날 2차로 합격한, 추가 합격한 학생들하고 뭐 2차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한번 추가로 더 간단히 하고 개강 모임을 해요. 그래서 막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이때 기회가 참 좋았죠. 네트워킹도 하고 2학년 편입생끼리 또 친해지면은 같이 논문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날 풀리면. 올해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간 기말 특강을 했었어요. 소리. 그거 혹시 마이크 켜져 있으면 음소거 해주세요. 집중이 힘들대요, 우리 이도기 씨가. 마이크 켜져 있으면 좀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 기말 특강을 했었는데 뭐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어떨지는 이제 올해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강도 하지만 실무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도 간혹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특히 외부 전문가, 뭐 시험 때는 당연히 알아서들 많이들 오시고요. 외부 전문가가 오셨을 때는 사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좋은 기회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험 때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오세요. 멀리 있는 학생은 미안해요.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석에는 안 들어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대학원 진학 세미나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많이 해요. 특별한 케이스라서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 이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준 삼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 학생의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오디오가 섞이는 건 누가 마이크를 켜놨다. 좀 꺼주세요. 좀 확인도 하시고. 아니면 켜놓고 지금 딴 거 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마이크 켜놓으신 학생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군대 다니면서 우리 학교를, 근데 장교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잠깐만요. 네, 교수님. 네. 어떻게 한 다음부터? 안 들려요? 콩냄새가 많이 난다잉? 좀 나지. 잠시만, 약 바르자. 그거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줌에서 있어요, 교수님? 줌이면 원격 제어는 아니잖아요. 음소거는 내 것만 관리하잖아. 그거 다 체크해서 받아야 되나? 한 번 더 좀 해줘봐. 아니, 전체 음소거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불러봐. 누구를 잘 뻔했어. 자, 지금 혹시 들리던 학생은 조교 선생님 이것 좀 찍어주세요. 들릴까? 미치겠네. 호스트가 끌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어디 있지? 검색 좀 해봐라. 산책하던 중 갑자기 개가 운동을 향해 마주쳤습니다. 손에 구덩텅을 갖고 작은 돌을 놀랍게도 그 안에서 발견된 건 요정의 미라였습니다. 요정? 경찰서로 신고하러 갑니다. 됐어요? 들리시나요?
누구 한 명만. 오케이. 멀리 가. 나 이거 좀 빼고 하게. 멀리 가 있어요. 우리 운영진이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내가 모두 음소거가 있는 건 알았는데 안 해봐가지고 모두 음소거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그 학생은 지금 특이한 경우라서 미국에 그 빨간 학교 있죠, 보스턴에. 저기 하버드라고 거기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도 열심히 가고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사이버 대학 나와서 나 사실 대학원도 가고 싶은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계속 바쁜 학생들은 우리 학교 대학원에도 오고 우리 학교 대학원은 사실 오프라인 출신들이 바빠가지고 학교 못 갈 때 오기도 해요. 그리고 박사과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또 다른데 우리 학교에서 오프라인 대학에서 학부 나오고 우리 학교에서 석사하고 우리 박사가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박사하고 지방의 국립대학에 이제 산학협력 교수로 가신 분도 계시고 뭐 하여간 굉장히 다양해요. 또 있구나. 그런 분이 한 두세 명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미리미리 좀 상담을 해주세요. 가끔 이제 늦게 상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참고해서 그냥 이거는 처음에 신입생은 천천히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이제 2학기에 주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상황 봐가지고 코로나 상황 봐서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예전에 이거 세미나 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선배들이 와서 노하우도 좀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나름 적지 않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오프라인이 가능할 때는 MT도 가고 빅페스티벌도 하고 체육대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 좀 참여도 적극하면 좋지 않을까. 요거 우리 MT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졸업 논문 세미나는 오프라인에서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 다음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까지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잘하면 이제 이번 학기 중간이나 그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식 그리고 끝까지 공부하면 졸업식도 오세요. 2월에는 못하지만 8월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5번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학사모를 쓴 순간이니까 꼭 오시면 가족들도 오시고 그러면 같이 사진 다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졸업식까지 잘 달려서 이 순간을 맞이합시다. 자, 이건 커뮤니케이션 채널인데요. 자, 해당 교과목 교수님, 수업조교 선생님. 자, 조교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조교 선생님. 또 행정부처 담당, 이건 잘하고 썼는데, 담당 선생님과 소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제발 여러분들 잘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지켜서 이메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과 조교 선생님들과의 소통 번호 있죠.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된 거 이렇게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소통할 때는 이메일을 좀 우선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 몰라도 이렇게 가서 이제 클릭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네이버 밴드 단톡방 통해서 소통을 학생끼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학교 생활을 하시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케팅은 본부장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마케팅 본부장이 제일 주인공으로 잘 나와요. 폼나잖아요.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어차피 마케팅이 아닌 게 없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배들이 업무 역량도 강화되고 자신감을 가졌다. 그리고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마케팅 분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경력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요즘은 창업도 하고 관리자로 승진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 대학원도 진학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되 앞에 재밌어서 본부장님 같아서 멋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왔는데 목표는 졸업이죠. 그 졸업을 향해서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원했는지 하고 연결을 시켜서 나는 버스 타고 갈 거야. 나는 걸어갈 거야.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그때그때 내 관리를 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만은 잊지 말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방법은 나한테 맞게 기준은 지켜가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 잘 하시려면요. 교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교양 플러스 전문 지식을 쌓는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들을 땐 다 알았는데 시험 볼 때 몰라요. 당연하죠. 공부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시고 네트워킹도 좀 관심을 적절히 갖고 체계적인 학교 생활 준비 남은 기간 동안 하시고 궁금한 점들은 해결하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마음가짐도 갖고 그다음에 주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교와 출석. 진짜 매일 학교는 일단 바빠도 등교는 한 번씩 하세요. 그럼 공지사항, 학교 공지 있죠. 그다음에 학과 공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과목 공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어떤 때는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일도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되죠. 매일 공지가 있으면 그 감당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서 일단 확인하시고 중요한 거 메모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우리 중간에 전화하느라고 잠깐 1, 2분 놓쳤지만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마무리는 뭐냐면 여태까지 옆에서 진짜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같이 들으면서 지원해주신 윤 교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교수님, 내가 이거 음소거 풀어드려야 되나? 제 목소리가 교수님한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하실 여러분 수 있죠. 우리 들리세요? 교수님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윤 교수님? 제 목소리가 교수님 상황에는 안 들리나? 들리고요. 네, 그 다른 학생분들한테는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들리시면 채팅창에 네, 정원희 씨 들리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네,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그렇구나. 교수님은 못 왜 안 들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다른 분들이 안 들려. 들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과 윤승재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입학하시게 된 거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그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같이 저희 함께 하실 텐데, 이제 사이버 대학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만 만나고 또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혼자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사이버대는 내가 학교를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채널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카톡 단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메일, 전화 뭐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요. 먼저 다가서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사실 제일 처음에 어려운 게 처음에 입학하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도 모르는 걸 내가 질문하면 내가 좀 창피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뭐 신입이 됐건 편입이 됐건 대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모르시는 거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길게 드린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학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김 교수님 어디 가셨나요? 교수님 어디 가셨나? 얘가 화면이 자, 제 얘기 들리시죠? 네. 이게 여기서 조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박수의 이모티콘 하나씩 올려주세요. 시스템이랑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을 쓰다 말았는데 그 뭐죠? 도서는 과목별로 그 교재를 꼭 구매하라는 게 있지 않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과목 그 강의 노트와 이런 거 있죠. 수업 콘텐츠에 충실하시는 것만으로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양 관점에서 읽어야 될 책 같은 것들이 사실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우리가 저걸 해놨었거든요.
공지를 게시판에 학과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재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학과의 어벤져스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바쁜데 그 와중에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계속 이렇게 나와주고 일해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운영진 좀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해도 되지. 그치? 거기서 누르고 해. 마케팅학과 백성원 진수입니다. 다들 일단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다들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 간혹 딱 시험 이후에 점수가 낮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제가 어려웠던 시험은 남들도 다 똑같이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잠깐만. 나와. 안 된대. 안 돼요? 끄고 나. 나와요? 끄고 나와. 다시요? 다시 하면 되나요? 잘 들리세요? 해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채팅을 봐야 되구나.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학과 대표 황지수입니다. 다들 입학을 저거 제 말 들리죠? 네, 저는 4학년 이제 마케팅학과 대표 황지수이고요. 다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다들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첫 학기를 시작하실 텐데, 일단 간혹 첫 시험 이후에 이제 점수가 낮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럴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려웠던 시험은 남들도 다 똑같이 어려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록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과제나 토론 같은 것들로 이제 성실하게 기간 내 잘 참여해 주시면은 최종 학점은 이제 생각보다 높게 나오실 거예요. 이제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히 학교 생활 잘 하셔서 원하는 결과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5년생 김소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요,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 이제 새 학기 입학을 하시면 18학점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학점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부터 전공 과목을 너무 많이 들으시면 조금 수강 신청하실 때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양이랑 적절하게 이제 비율 섞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OT가 끝나고 나서 개강 행사가 이루어져요. 저희 운영진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시간 안 되시는 학우님들도 한 번씩 참석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운영진으로 온 정원찬이고요. 다들 수강 신청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저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아직 까먹어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까먹어서 해야 되고요. 당장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까먹지 않고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운영진을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희 현재 1, 3학년 운영진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진이랑 함께라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 운영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갑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밴드에 이렇게 가입들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운영진들이 진짜 정말 이렇게 특히 우리가 주말에 이제 주말 반납하고 이렇게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진들에게도 항상 응원해주면 좋겠고요. 18학점 추가 등록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 보고 휴학하지 마라 뭐 이러는 게 뭐 등록금이 학점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과목에 따라서 그 등록금이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열심히 함께 그렇지만 즐겁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여기 왜 이게 이렇게 생겼지? 그다음에 즐거운 개강 파티가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진이 준비도 많이 했고 경품 상품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받아가면 기분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일어났다 쭉 스트레치하고 앉아주세요. 이거 무슨 저기 보험 아줌마들 저거 뭐지? 내가 데리고 행사하는 것 같은데. 자,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다시 앉아서 행사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조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까 약간 설명은 했지만 기본 등록금은 12학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추가 등록금 내야 되고요. 세팅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많이 듣지만 그랬는데 우리 18학점 들으라고 그러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목 안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 공유는 중지하고 화면 새 걸로 올릴게요.